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혜은입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와 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증시의 훈풍이 얼마나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은행주, JP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은행주의 실적 발표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전일 미국 증시였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까지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와 S&P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넘는 상승의 기염을 토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 훈풍이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겠고, 자, 그리고 나스닥은 6일째 상승 이어나가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오늘 시장에서 그 흐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과 코스피 예상 체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6%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394.87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0.28%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713.84포인트로 710포인트 선 위에서 출발해 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은 네 분의 증권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이청원 FA 사영관 차장, 그리고 유영화 과장과 함께 매매 시그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목할 특징주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까지도 모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매매 전략 짜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직후 60분 동안 펼쳐지는 실시간 트레이딩 소통 방송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장원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상승장이 연출이 됐죠. 뉴욕 증시에서는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장에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일부 대형은행들의 실적 부진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낮아진 눈높이에 mild recession, 이 경미한 불황이 예상되고 있었다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빨간불 켜고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은 0.32%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장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정부가 현재 1%대에 불과한 국내 인공지능 활용 기업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 공급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기업의 핵심 설비 공정에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이 산업 전반적으로 AI, 인공지능을 내재화하겠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AI, 인공지능 관련주가 흐름을 좋게 보였습니다. 먼저 줌 인터넷 살펴보시죠. AI와 딥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관련주로 꼽히면서 전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0% 주가를 키워줬는데요. 오늘장 역시나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4% 넘게 주가를 키우면서 4,87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전장에서 24% 넘게 뛰어오르면서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50원 내리면서 48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하락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비트9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8.14%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0.45% 하락한 8,8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어서 솔트룩스도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13.74% 상승했는데 오늘 장 1.8% 상승하면서 19,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2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 2일에 비해서 15% 이상 올라섰습니다. 아울러서 이더리움도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6% 이상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불어온 훈풍 속에서 코인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비덴트입니다.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장에서 4.62%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 역시나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3.62% 상승한 4,5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이 경제사절단이 지난 주말에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 원전과 방산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수소 등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 분야를 두루 아울러서 양국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에 한국 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을 포함한 13개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전과 방산, 태양광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먼저 원전 관련주로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1.5%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 장 1.17% 상승하면서 17,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신기계도 살펴보시죠.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점프를 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인데 전장에서도 2% 넘게 주가를 키워준 바 있습니다. 오늘 장 역시나 상승 출발 예고되면서 2% 가까이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89% 오른 7,56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성 파워텍도 살펴보시죠. 6거래일 연속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장에서는 3% 넘는 상승 곡선 그려내줬습니다. 오늘 장 10% 넘게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11%에 가까운 상승 흐름 예측되면서 4,65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아주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방산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한화 에어스페이스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를 키우고 있는 종목이고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82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대표 원전 관련, 방산 관련인데요. 오늘 장 강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0.5% 뛰어오른 49,9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5만 원 선 턱 밑까지 쫓아가주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한화솔루션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전장에서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장 상승 전환에 성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0.42% 오른 48,05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살펴보시죠. 최근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오늘 장 1.33%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53,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53,000원대를 회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철도와 관련된 사고가 참 빈번하게 일어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철도 교통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전망인데요. 또 이르면 이번 주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주요 철도기관별 철도 안전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또 올해 6월에는 종합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장 철도 관련주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광명전기입니다. 전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장 2% 넘게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올라서면서 2,400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푸른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인데요. 3% 넘게 주가를 키웠고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장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9시 5초, 8초 지나고 있으면서 개장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86.09포인트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보다 조금은 반납을 하면서 711.82포인트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어떤 전략 짜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시작은 어떤지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주간 봤을 때도 주가가 계속 좀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게 장세도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저가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환매 장세라고 판단됩니다. 이 순환매라고 한다면은 어떤 주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낙폭이 컸었던 이 종목 위주로 좀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어떤 신고가 종목보다도 당분간 랠리는 많이 빠졌었던 어떤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이번 주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도 기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떤 시장이 반응하는 것보다도 이 경기 지표 나온 다음에 이 경기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부분이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영향보다도 어떤 경기 전망과 그리고 이 메리트,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좀 상승하는 업종이 좀 많이 우위에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부분이 이제 두산 퓨엘셀입니다. 2.8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두산 퓨엘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의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은 우선 분기 실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들은 오늘 좀 상승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안도 있고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 효성중공업도 2.79%,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7%, 일진머티리얼즈 1.56%, LG전자 1.4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G유플러스가 0.92%, SK텔레콤이 0.44%, 링스코비가 0.36%, KT가 0.29%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업종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양산업이 4.01%, 효성TNC가 3.45%, 진양폴리가 3.24%, 백산이 3.21%의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화학업종 외에 지금 다른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2.16%, 최근에 좋죠. NC소프트가 1.6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4분기에 대한 영업비용 증가가 좀 요인이라고 많이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 부분의 주가에 이미 좀 작년에 좀 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뭐 주력 MMORPG에 대한 주력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여러 지금 기본 베이스로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NC소프트는 약간 좀 PC 쪽이죠. 모바일보다 PC 쪽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가격적인 탄력성이 높은 만큼 NC소프트의 어떤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신작 출시가 뭐 흥행을 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자체 부분은 모바일 쪽보다도 PC 쪽에서의 마진보이 많이 많기 때문에 이 NC소프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MHN 1.36%, 그다음에 이스타코가 1.3%, 아센디오가 1.13%, 넷마블이 1.0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제일 큰 게 바로 이제 인터넷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15.1%, 줌 인터넷이 7.69%, 카페24가 1.88%, KINX가 1.31%, 예스24가 0.8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괜찮습니다. 핑거스토리가 6.31%, 플리토가 3.01%, 위메이드가 2.96%, 컴투스 홀딩스가 2.91%, 컴투스가 2.54%. 오늘 이 게임 업종에 좀 상승세가 오늘 좀 좋은 그런 하루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정보통신이 3.4%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와이어볼이 지금 현재 1.51%, 버킷스튜디오 1.24%, 세종텔레콤이 0.7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IT 소프트 업체들도 괜찮습니다. 바이브 컴퍼니가 9.85%, 줌인터넷이 7.48%, 이노룰스가 6.17%, 핑거스토리가 5.64%, 엠노가 5.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엠노라는 기업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공급망 쪽 관리죠. SCM 쪽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관련 솔루션 시장 성장도 계속 좋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점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중견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독점적 시장, 그리고 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보급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 데이터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엠노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 매체 복제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나무기술 7.74, 웹툰이 3.08%, FSN이 1.85%, 에이트원이 1.35%, 골드NS가 1.32%, SM라이프 디자인이 1.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82%, 그리고 LG엔솔루션이 0.42%, SK하이닉스 0.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2.37% 좀 하락세 있네요. 뭐 테슬라 영향도 있을 테고, 뭐 미국장에서의 전방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 전방 기업들이 약간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상승세가 눈에 띄는 거는 하나금융지주네요. 2.2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좀 상황이고요. 은행종은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은행업종 좀 관심 있게 좀 오늘 좀 장 초반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목을 볼까요?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전부 다 강보합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베임이 1.1%, 셀트헬스케어 보합, LNF가 0.7% 상승, HLB가 0.47%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1.81% 상승, 에코프로가 1.4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뭐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프리카TV가 지금 이제 2.0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 실시간 개장 상황 짚어봤는데요. 자, 개장 시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개장과 함께 주목해야 할 이성우 차장님의 실시간 추천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우선 카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는 상태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픈 톡이나 여러 가지 부분의 리뉴얼에 대한 광고 수익과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의 이커머스 수익은 나온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 오르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주사인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늘 원자력 그리고 엔터에 대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카카오 짚어주셨고요. 엔터 종목들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입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청원 FA님이 포착하신 라이브 매매 시그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715포인트까지 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0.3%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짚어주시죠. 흐름 자체는 장 초반에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선물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 초반에 1,000억 이상 확 들어왔고 지금도 1,300억 수준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전반적으로 시장의 훈풍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게 분명 눈에 보입니다.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만한 변수들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장의 안정은 조금씩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의 흐름이 분명히 좋습니다. 유일하게 자동차죠. 현대와 기아가 좋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현대와 기아가 조금 더 주가가 일정 부분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사실상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 사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죠. 전기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게 지난해 판매량의 큰 폭 감소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부분에서의 공급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전기 가격이 조금 더 인하되지 않는 이상 두 기업의 주가는 일정 부분 조정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게임주들은 단순하게 파노라고 하는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게임주들은 퍼블리셔와 이 개발사가 있는데 퍼블리셔가 개발사를 이제 거의 다 자회사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덕분에 개발사의 실적이 고스란히 퍼블리셔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 우리가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광고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 그런 면에서 게임주도 앞으로 크게 문제없이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비트코인 그리고 어제였죠. 현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 협력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흐름을 크게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건설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원전, 방산, 수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왠지 통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통신이 베이스에 있어야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5G 그중에서도 SK텔레콤 이런 기업들보다는 장비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FI텍이나 OE솔루션, KMW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전이 확실히 눈에 좀 들어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 토대로 이 원전이 한편으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세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네 번째가 시공, 다섯 번째가 연료의 공급, 마지막이 유지 보수인데 이 중에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상 도맡고 있고 연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장사는 아니지만은 한국원자력연료라고 하는 기업이 도맡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한전 KPS라고 하죠. 기타 많은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들은 대다수가 주기기의 제작 그리고 시공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원전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것. 제가 어제 한 20개 정도 기업을 한번 보고 왔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지난해가 되었죠.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감을 먼저 주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몇몇 기업들은 실적이 분명히 나아지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 대다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를 내다가 적자로 돌아서거나 아직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분기 단위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KBS 같은 기업. 그러니까 유지 보수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감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한전 KBS 같은 기업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이렇게 세 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소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수소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기라고 하는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이 먼저 잉태가 되었고 수소는 현대나 기아 같은 입장에서도 무언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기에 사업부를 축소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몇몇 기업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니 해당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5%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당분간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게임주들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과 관련해서 수소주, 원전주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징주 좀 가지고 오셨나요?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 겁니다. 네.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상 주된 사업은 방송용 모니터나 관련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지금 사실상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엮여 있는 이유는 동사가 관계회사는 아니에요. 투자회사로 빗썸코리아의 지분은 10.22%,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34.22%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빗썸코리아 같은 경우 총 자산이 2조 2천억 원 수준이고 빗썸홀딩스는 2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9천억대 수준. 결국 보유하고 있는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의 가치가 동사의 기업 가치보다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업들이 창출해내는 수익이 동사의 입장에서는 비록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 영업이익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을 가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만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사의 주가가 불과 며칠 만에 거의 2배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민감한 종목이 이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희소성이 있는 재화라고 봅니다. 법정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법정 화폐로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통화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법정 화폐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재화가 통화로서 가치 저장과 가치 교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죠.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점에서는 법정 화폐로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많이 오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2020년 이후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학문 쪽으로 비트코인이 매우 인기가 있는 한 가지 학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떨까를 판단할 때 미증시를 보죠. 그런데 미증시와 우리나라의 상관계수는 아직까지 0.6 내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만 2020년 이후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관계수가 0.7, 0.8까지 나와요. 이게 의미하는 건 오늘 우리 증시를 판단함에 있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바라보는 게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늘 시장 전망을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시초가에 한번 어느 정도 담아 보시고요. 대략 4,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FA님께서 담아주신 특징주도 짚어봤습니다. 비덴트 물론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비덴트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도 실시간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시그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 0.7%까지 올랐던 흐름이 0.57%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 쪽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들 소량의 코스피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가 좀 한 700억 이상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융 투자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연기금도 소량의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전기전자 대형주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전기전자 대형주는 아직까지 흐름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240억 그리고 연기금에서 125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위주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죠. 다만 이 이외에도 화학이라던가 비금속 그리고 통신, 금융업 쪽 같은 쪽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 말씀드려왔던 시장에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업에 속해 있는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카카오뱅크, 페이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 쪽들에 대해서도 초반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살짝 관측이 될 뿐 여전히 그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안한 실적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골디락스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미국의 대형주들, 아마존이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쪽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8%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수는 오늘도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데 결국 이런 상승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매수가 좀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문제가 되는 업종 자체가 운송 장비 5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완성차, 현대차, 기아 매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 소비가 안 되겠죠. 그리고 기계 같은 업종도 300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들 외에는 크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쪽은 없어요. 오히려 금융업종을 개인들은
200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접근해 볼 만한 섹터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는 전기전자, 대형주겠죠.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 이 정도가 우리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고 개인 매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우호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쪽들, 운송 장비, 기계는 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 쪽 가보면 기관 쪽 움직임들이 좀 있네요.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별 움직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금융투자 중심의 코스닥 매수세 정도가 보일 뿐이지 특별한 수급 상황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세부적인 업종별로 들어가 보면 약간 달라져요. 일단 IT 소프트웨어 단에서 외국인들이 150억, 기관이 53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개인 물량만 200억 가까이 빠지고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IT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초반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IT 소프트웨어와 좀 겹치는 부분이겠죠. 결국 디지털 콘텐츠다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주,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큰 틀로 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으로 나눠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닥 우량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50억 사고 있고요. 나머지 벤처, 신성장 이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속에서 거래소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0.5% 상승 중이고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0.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도 강보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약보합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 그 밑으로 셀트리온은 보합권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도 배터리 쪽에 셀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현대차, 기아, 아까 말씀드렸죠. 운송 장비단에서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가 2%, 기아도 1.7%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일단 시가에선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 수급적인 면에서 개인들 매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운송 장비단도 일단 순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뱉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 좀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1.5%, 1%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어떤 종목이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딱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업종이 올라가니까 오늘은 이런 종목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KB금융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네요. 3.3%, 신한지주도 3.9%, 금융주도 아까 외국인들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업종이다라고 전기전자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목을 보지 않아도 이런 수급적인 상황에서 이런 업종을 사고 있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있겠구나. 이런 걸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 밑으로 하나금융지수도 3.8%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까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NC소프트 오늘도 3%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종과 딱딱 맞아 떨어지죠. 종목의 흐름이요. 크래프톤도 1% 상승이고요. 하이브도 1%의 상승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게임주와 엔터 이런 쪽들이 좋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코스닥 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에코프로 BM도 빨간불, LNF도 빨간불. 하지만 1% 안쪽에
그렇게 아주 강한 상승세는 아닌데 이제 4위에 위치해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눈에 띄죠. 역시나 게임 업종 4%의 강한 상승. 조금 전에는 아마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아요. 7% 이상 상승했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윗꼬리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에코프 비엔과 같은 그룹의 에코프도 2.4%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쪽이죠. CJ ENM이 역시나 2.5%, 그 밑으로 첨보 이런 종목도 1.5% 상승을 만들면서 오늘 딱딱 올라가는 업종들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과 연결되는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메이드도 5% 이상의 일중 고가 상승 흐름 만들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좀 눈에 띄네요. 4.2%. 이런 쪽은 뭐 보톡스라던가 이런 쪽들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난티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에 가까운 상승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빠르게 돌아서고 받아야 될 돈들이 많다. 장사가 즉 잘 된다라는 부분들도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지금까지 어떤 종목들 양시장에서 지켜보면 좋겠고 또 어떤 종목들이 현재 눈에 띄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9시 30분 5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현재 흐름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8%, 코스닥은 0.61%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지금 현재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관 수급 또는 외국인 수급의 상위 특징주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날 수급 상위에 포착된 종목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로봇과 AI 챗봇 관련주 수급 상위에 포착이 되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은 금융주 수급이 이제 6개 기관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온 네오이즈인데요. 4분기 실적은 다소 예상보다 못 미치는 기대 이하이긴 하지만 일단 금요일에 6개 기관에서 동시에 순매수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아마도 애널리스트 콜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출시가 예정된 게임이 10개 정도 됩니다. 신작 게임만 해서요. 네오이즈 창사일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오이즈는 이제 웹보드 게임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중소형 게임사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 가장 큰 좀 결실을 맺는 첫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대작인 피해 거짓이 출시되는 7월 말까지 모멘텀 공백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전에 2-3번 정도 게임쇼 참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게임쇼 참가하면서 기대감 다시 모으면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쯤에는 브라운 버스트 2가 출시가 되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서브컬처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피해 거짓의 재료 공백기를 충분하게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 네오이즈의 상승세 뚜렷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챗봇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은 몇 주 동안 계속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 들어온 쪽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인즈랩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 신규로 유입된 쪽은 가온 칩스입니다. 일단 이 섹터는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대부분 시총 1,000억 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좋은 테마를 이미 좀 커져버린 시총에서 만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트레이딩 할 때 이제 업사이드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AI 챗봇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1,000억 원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서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관련된 종목들 기회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그 포착이 된 종목인 가온칩스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저번 주에 AI 반도체
그 IP 설계 업체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피어 그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급격하게 지난주 상승을 했으니까 아마도 그 후발 주자로 찾아온 종목이 가온 칩스인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보다 동사는 매출액이 7배 정도 큰데요. 거기다가 흑자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아직 그 오픈엣지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매출 성장도 3분기에 2021년 연간치를 이미 달성할 정도로 상승세가 실적면으로도 빠르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버행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 5월에 상장하면서 VC 오버행이 5% 정도 있었는데 6개월 락업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분량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 뉴로메카, SBB테크 쪽으로 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봇 섹터는 여전히 합동 로봇 쪽과 감속기를 압축해서 포트에 좀 편입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오른 종목,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종목은 교체하더라도 계좌내 비중은 어느 정도는 저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AI나 로봇 둘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수급에 계속 포착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엔젯이라는 종목입니다. 엔젯은 이제 지난 11월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총 1,500원대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회사냐? 잉크젯 장비에 들어가는 노즐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잉크젯 이 기술이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이랑 반도체에 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시장이 다 개화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률 3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기다가 2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제가 볼 땐 상당히 있는 기업이고 2대 주주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애플의 펀치홀 디스플레이 혜택으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잉크젯인 것 같아요. IT 분야에서 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디스플레이부터 확산이 돼서 태양광,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이어질 것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 HP, ST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눌렸어요. 아무래도 오버행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버행 물량이 다 소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상단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오버행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에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버행은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6개월 락업 물량 10%가 풀리는데 아마도 마지막 오버행 물량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기회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다시 좋습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두 종목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장주로 큰 대형주로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작은 종목으로는 대창단조와 진성PC, DY파워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인프라 투자 증가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업황은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 축으로 해서 신흥시장도 업황 턴어라운드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 섹터의 한 축으로 또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수준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이익 630억 이후로 견조한 실적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가가 높은 중대형 건설기계 수요가 상당히 지금 좋은데 네온시티나 아니면 인도의 가티샤크티, 그 다음에 중국 인프라투자체, 거기다가 우크라 재건까지 글로벌 수요 모멘텀이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수급주인데요. 아센스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친환경 접착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3분기 실적은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을 했고, 경상적으로는 100억 원 이익 체력은 되는 상당히 탄탄한 친환경 소재 접착제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의 모멘텀이 기다려지는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의류와 신발업체인 엔사 쪽의 물량 공급인데요. 그걸 기다렸던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을 출회를 했는데 기관 쪽에서 지금 다시금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모멘텀 면에서도 그렇고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출은 연간으로 봤을 때 500원 초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N사의 물량이 만약에 확대가 되는 게 확정이 된다면 100억부터 시작해서 200억까지 캐파 확대까지는 또 올해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성장의 또 원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와 가온칩스, 엔젯과 HPSP, 아셈스까지 우리 유영호 과장님께서 주목해 주신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